1921년 5월 27일 박재혁의 폭탄 의거. 일본을 향한 폭발적인 반격. 1895년 5월 17일 박재혁은 경상도 동래군 동면 범일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학문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깊었으며 그가 자란 부산은 일본의 압박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산진 공립보통학교와 부산공립상업학교 시절 박재혁은 학문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한 거사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동지들과 함께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인 구세단을 조직하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박재혁은 이후 의열단과의 인연을 맺게 되며 일본의 포갑적인 통치에 맞서 싸울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그의 의거가 시작되기까지 일본의 압박은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통치에 대한 민족의 저항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박재혁은 의열단에 가입하며 독립을 위한 행동을 결심합니다. 1919년 11월 의열단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민중 포갑의 앞장서는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처단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의열단은 여러 차례의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부산경찰서의 하시모토 슈에이 서장에 대한 처단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이자 민중을 위한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박재혁은 의열단의 지도자 김원봉의 지시에 따라 상하이로부터 폭탄과 군자금을 전달받아 부산경찰서 서장을 직접 처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고서 수집가로 위장해 일본 경찰의 주요 인물에게 접근하며 절체절명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1920년 9월 14일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하시모토 슈에이 서장을 면담하기 위해 고서를 들고 갔습니다. 당시 하시모토는 일본의 고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박재혁의 방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박재혁은 서장 앞에 앉아 고서를 펼쳐 보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는 그동안 준비한 폭탄을 꺼내 서장에게 던졌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두 사람은 모두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박재혁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이 폭탄 투척 사건은 일본 경찰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재혁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그에 대한 일본의 고문은 잔인했습니다. 박재혁은 고문과 폭탄 상처로 고통받으며 단식 투쟁을 결심합니다. 그는 일본의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단식은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순국하게 된 1921년 5월 27일은 그의 숭고한 희생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재혁의 사망 이후 그의 희생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4일 박재혁의 고향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그의 생가가 있는 구간을 박재혁 거리로 명명하여 후세들이 그의 희생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재혁의 의거는 단순한 폭탄 투척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